112페이지 배경 이미지 다운받기서부터 볼게요. 예제는 언스플래시에서 받아왔네요. 자, 언스플래시. 물론 언스플래시를 쓰시던 아니면 다른 사이트를 쓰시던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책대로 일단 똑같이 해보려고요. 자, 112페이지예요. 검색창에 스트로베리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언스플래시에서는 영어로 적어야 찾아지는 거였죠? 스트로베리. 그러면 여러가지 이런 딸기 이미지들이 보일 겁니다. 똑같은 이미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가져올게요. 저는 이걸로 골랐어요. 똑같은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이미지는 해당 이미지 다운로드 링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쳐보시면 나오긴 할 텐데요. 굳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진이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이미지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요 옆에 다운로드 풀이나 아니면 옆에 세모를 누르시면 됩니다. 옆에 세모를 눌렀을 땐 스몰, 미디움, 그리고 오리지널 사이즈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보통은 1920 정도의 창을 쓰기 때문에 저는 미디움 사이즈로 일단 골랐어요. 그러고 다운받는 창에서는 우리 저번에 폴더 만들었었죠? 바탕화면에 뭐 이미지 폴더였던가요? 여기다가 저장. 자, 이렇게 언스플래시에서 이미지를 좀 다운받아 주세요. 113페이지에서는 포토샵을 좀 열게요. 창을 닫으시고 우리 포토샵으로 와주세요. 그 다음 파일에 뉴 들어가셔서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한데 옆에 보시면 돼요. 옵션 값에 파일 이름, 요 네임은 카드뉴스 1. 자, 단위는 픽셀 단위를 쓸 거고요. 가로는 600픽셀, 세로는 900픽셀, 해상도가 72픽셀 per 인치, RGB 컬러로 OK를 눌러주세요. 카드뉴스 사이즈를 이렇게 맞춰서 새 창을 연 거죠. 자, 이렇게 열어와 주세요. 여기 사이즈를 가져오는 거 다시 보여드리면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옮겼어요. 이때 크기 조절할 때는 가장자리에서 Shift를 누르면서 크기 조절하면 정 비율대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더 말씀드리면 Alt를 누르면서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는 가운데서부터 크기 조절이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가 올려놓고 싶은 사이즈로 크기를 좀 맞춰주세요. 마음에 들게 됐다면 엔터를 쳐주세요. 자, 지금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오셨는데요. 아까 그냥 끌어다 옮기는 거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종이 모양이 보이죠? 이거는 무슨 표시냐면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 형태를 말해요. 자, 얘가 좋을 때도 있고 좀 나쁠 때도 있는데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는요 115페이지 팁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지 크기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은 보통은 품질이 깨지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일반 레이어의 경우는 품질이 깨지지만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의 경우는요, 얘는 그냥 가져와서 적용을 한 거랑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크기를 늘렸다가 줄여도 품질이 깨지지 않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얘의 단점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보정을 따로 배우진 않았지만요, 여기서 내가 보정을 하려고 이미지의 어드저스트먼트를 가보면 보정이 안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일반 레이어로 나중에 바꿔서 작업하게 되는데, 여기서 일반 레이어로 바꿀 때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누르면 이쪽에 어떤 표시가 떨어져 나갔죠. 그때는 이미지의 어드저스트먼트에서 색깔이라든지 보정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조만간 우리가 실전 포토샵에서도 보정 작업을 배울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차이점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넘어갈게요. 자, 요 예제에서는 얘가 스마트 오브젝트여도 돼요. 그래서 굳이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를 해둘 필요는 없으세요. 자, 지금 이렇게 삽입된 이미지가 보일 거고요. 이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 툴로 배치를 해주셨다면 이 이미지의 이름이 지금 뭐 조이풀 뭐 X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것보다 알아보기 쉽게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름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로 디저트라고 적고 엔터를 쳐줄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디저트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레이어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요, 레이어를 어떤 레이어가 어떤 레이어인지 이름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바꾸는 좀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 변경을 하셨다면 116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만들고 싶은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110페이지쯤 보시면 디저트 카페라는 글씨를 보면 배경이 까맣게 채워져 있고요. 그죠? 그림이 까맣게 좀 흐리게 보이면서 위에 글씨가 돋보이게 적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가져온 거에 일단은 우리가 글씨가 돋보여야 되니까 색면을 하나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16페이지에서는 레이어를 한 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디저트라는 레이어가 파랗게 선택이 되어 있는 이 상태일 텐데, 여기서 이 레이어 스패널의 아래쪽에 보시면 종이가 접혀져 있는 모양이 있어요. 이게 바로 새 레이어입니다. 여기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디저트 레이어 바로 위에 레이어 1이라는 투명 레이어가 생긴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까지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레이어를 새로 만든 이유는요, 색면을 채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색깔을 수정을 해볼 건데, 포토샵에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밑에를 보면은 종이가 두 개가 접혀있는, 종이가 두 개가 이렇게 겹쳐있는 모양이 보일 건데요. 이 위쪽에 있는 색깔이 전경색, 이 밑에 있는 색깔을 배경색이라고 해요. 그럼 이 앞에 있는 이 전경색을 일단은 선택을 해볼게요. 클릭! 그러면 컬러 피커라는 색깔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와요. 자, 여기서 색깔을 우리가 임의로 잡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먼저 색상을 고르고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톤을 그냥 찍으시면 색깔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붉은색을 고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붉은색을 먼저 색깔을 톤을 고른 다음에 색상을 찍으시면 그 색깔이 여기 나오고 마음에 들면 오케이를 하시면 돼요. 원래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색깔을 까만색으로 채우고 싶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 맨 끝에 마우스로 왼쪽 맨 아래로 이렇게 끌어버리면 색깔이 000000 이런 색깔이 나와요. 이게 까만색이에요. 까만색은 그냥 끌어다 이렇게 내면 돼요. 흰색은 어떻게? 위쪽으로 끌어다 이렇게 놓으면 돼요. FF는 흰색이고 000000은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직접 타이핑을 해도 되지만 내가 컬러 피커를 색깔을 선택을 하고 싶을 때는
뭐 어떤 색상이든 상관없어요. 얘랑 상관없이 까만색은 아래쪽 하단, 그죠? 그리고 흰색은 제일 왼쪽 위. 요렇게 끌어보시면은 색깔이 설정이 됩니다. 지금은 까만색을 해야 돼요. 오른쪽 하단도 0000인데 흰색의 경우는 아니죠. 그래서 그냥 왼쪽 하단으로 일단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000000을 적으시든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왼쪽 하단으로 끌어서 000000으로 맞추시든 상관은 없어요. 지금은. 자,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자, 지금 여기 만들어 놓았던 레이어, 투명 레이어에다가 전경색으로 색깔을 색칠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레이어 1번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Alt, Delete를 누르시면 전경색으로 채우기가 됩니다. 그럼 지금 화면이 까매서 이렇게 갑자기 까매져서 당황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 간단하게 말하면 디저트 레이어 위에 까만색 그냥 색면이 채워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오페시티라는 게 있는데 오페시티는 불투명도를 뜻하거든요. 얘를 70%로 설정을 해보시면 밑에 있는 디저트 그림이 살짝 비춰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모양을 꾸미기 위해서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전에 실전 포토샵에서 사각형 툴을 나중에 배울 건데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지금은 예제를 사각형 툴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18번째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단락으로 세도 되죠. 한 단락, 두 단락, 여기 세 단락 쪽에 여기 도형 툴. 여기서 첫 번째 있는 락탱귤 툴이 사각형 툴이에요. 자, 락탱귤 툴을 눌러보시면은 옵션 바의 모양은 여기 쉐이프로 맞춰져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쉐이프.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필이 색깔이에요. 그럼 여기를 찍으면 여러 가지 색상들이 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안 채우겠다. 얘는 면색으로 채우겠다. 요거는 그라디언트로 채우겠다. 얘는 무늬로 채우겠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는 요 두 번째 거. 그 다음 여기 주요 색깔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 색 중에 고르셔도 되지만 지금은 다른 색깔을 설정할 거니까 여기 있는 색상표 컬러 피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떴죠. 여기 대화 상자에서 컬러 코드 입력란에 여기다가 지금은 똑같은 색깔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7D 0B 2D 7D D 0B 2D 그래서 색깔을 설정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딱 원하는 색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색상표에 딱 정확한 색깔이 선택이 될 거예요. 자, 오케이. 그런 다음에 스트로크, 요 테두리는 없는 상태, 이렇게 짝대기 그어져 있는 논 상태로 설정을 하시고 캔버스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원하는 크기로 끌어서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저는 조금 더 밝게 해야 되겠다, 얘를. 그래야 눈에 좀 잘 띄죠? 이 정도 놔볼게요. 그럼 좀 어떻게 그렸나 보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오페시티 더 조절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지금 프로젝터에서 잘 보이라고 조절해 놓은 것일 뿐입니다. 자, 도형을 그리게 되면 락탱귤 1이라는 이런 레이어가 생겨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이 도형의 색깔을 다시 수정하고 싶다면 이 도형의 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도 수정이 가능하세요. 지금은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크기 조절하실 때는 우리 컨트롤 T 기억하시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으로 다시 조절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고 엔터를 치니까 아까 여기 도형에 패스선 보였던 게 사라졌죠? 아까 이 상태였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런 상태, 아이고, 이런 상태, 여기 보면 살짝 선이 보이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은 이 도형에 선 같은 게 사라져서 보일 거예요. 이게 이제 패스선인데 패스선이 선택이 돼 있으면은 글씨를 쓸 때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패스선은 없앤 거예요. 없앴다기보다 선택이 해제가 되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제 글자를 적으려면 우리가 타입 툴이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T자 모양 보이세요? 이게 타입 툴이라고 해요. 호리젠탈 타입 툴은 가로로 적는 글자 툴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폰트를 어떻게 할 거냐면 나눔 바른 고딕, 혹시 나눔 바른 고딕이 깔려있지 않으신 분은 마음에 드는 폰트 그냥 고르셔도 돼요. 저는 나눔 바른 고딕이 바로 깔려있진 않네요. 아마 제가 안 깔았겠죠, 그쵸? 까는 거는요, 저번에 눈누 사이트에서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런 글씨나 골라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조금 덜 예뻐 보이긴 할 건데 뭐 저는 그냥 굴림체 정도로 쓸게요. 굴림은 기본 폰트니까 다들 있을 겁니다. 나눔 바른 고딕은요, 설치를 해야 있어요. 그래서 없으실 수도 있어서 저는 그냥 굴림으로 할게요. 폰트가 닫아져 있으면 좀 더 이쁘다, 요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그냥 기본 폰트 굴림으로 저는 바꿔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폰트 굵기는 원래 요 폰트에 따라 굵기가 나오는데요. 나눔 바른 고딕이 있으신 분은 울트라 라이트라는 걸 고를 수 있을 건데 굴림 폰트에서는 그런 걸 고르는 게 없어서 그래요. 자, 폰트 크기는 여기서 25픽셀로 설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자가는 요 옆에 있는 요 폴더 모양을 눌러보시면 자간이 VA, 요게 이제 자간이에요. 자간은 이 예제에서는 마이너스 30을 주라고 했고요. 컬러는 요 밑에 컬러, 여기를 흰색으로 맞췄네요. 그 다음에 적고자 하는 부분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커서가 생깁니다. 요 VA, 요거 나오게 하는 건요, 요거 눌러요. 펜 툴일 때, 펜 툴이란다, 타입 툴일 때 여기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 VA가 자간, 그래서 자간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30을 준 거예요. 샵 인스타그램을 얇은 개새 카페. 자, 캔버스에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글씨 적은 대로 갔을 때는 마우스 커서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I자 모양만 있는 형태인데요. 글씨가 아닌 다른 부분에 가보면 마우스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쳐지면서 Y자만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타임 레이어가 하나 생겨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일단 찍어 놓으시고 그러고 글씨체를 바꾸셔야 돼요. 왜 그런지도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만약 이 상태로 글씨체를 먼저 바꾸고 쓰겠다라고 한다면 현재 타임 레이어가 선택이 돼 있죠. 여기서 글씨를 바꾸면은 얘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씨를 다음 글씨를 다른 글씨체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그 다른 크기로, 그쵸? 그래서 레이어를 먼저 찍어서
타입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글씨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글씨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팀원 몬소리체를 골랐는데 저는 제자리엔 깔려 있어요. 팀원 몬소리체를 이렇게 누르면 되겠고, 혹시 안 깔려 있으신 분은요, 아마 아도비 고딕체라든지 굵은 글씨체 있을 거예요. 뭐 동력체도 좋고 수평선 B도 좋고 굵은 글씨체로 대신해서 적으셔도 돼요. 저는 일단 팀원 몬소리체로 한번 해볼게요. 폰트 크기는 92. 행간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여기 캐릭터 팔레트에 보시면은 여기 AA 이렇게 적혀 있는 게 행간이에요. 줄과 줄 사이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기본적으로는 오토로 돼 있는데요. 내가 간격을 임의로 더 조절할 땐 여기다 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책에서는 120을 준 거죠. 그리고 자가는 글자랑 글자 간의 간격인데 책에서는 마이너스 20으로 줬으므로 저도 똑같이 마이너스 2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색깔은 흰색으로 해서 클릭. 아까 클릭해놨었죠? 다시 클릭하고 아까 몬소리체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서 찾을 땐 여기다가 그냥 쳐도 돼요. 몬소리체 그리고 92pt, 행간은 120, 자가는 마이너스 20. 여기서 자꾸 이게 20이 이렇게 되네. 자, 그러고 여기다가 이제 디저트 카페 베스트 10 이라고 적었어요. 자, 그러고 적용을 할 건데, 이 글씨가요, 지금 보니까 왼쪽 정렬이다 보니까 얘가 가운데로 딱 맞춰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요 타입 툴에서 요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고 이동 툴로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걸 눌렀더니. 자, 여기까지 일단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요 베스트 10이라는 부분은 색깔을 바꾸고 싶거든요. 그래서 타입 툴로 이 베스트 10 부분으로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이 없는 Y자 모양, 이 Y자 모양만 이렇게 나타나는 상태가 돼 있을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주시면 아까 글씨 쓴 것을 선택을 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로 폰트 크기를 92가 아니라 얘는 102포인트. 그 다음 폰트 색상은 여기 있어요. 요 옆에 여기 흰색 여기를 찍어서 FFDBB7 이렇게 색깔을 설정하시고 적용은 컨트롤 엔터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글씨가 설정이 됐죠? 그냥 엔터 치면 안 돼요? 네, 엔터 치면은 여기 타입 툴에서는요, 그냥 엔터 치면은 이런 식으로 밑에다 글을 더 적는, 즉 밑으로 그냥 엔터 문단이 내려가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적용을 시킬 때는 컨트롤 엔터 또는 여기 옆에 있는 체크. 만약에 내가 굳이 엔터를 치겠다라고 한다면 숫자 키패드 옆에 엔터 있죠? 그거는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디저트 카페 10까지 적었고요. 이제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에 와인색 사각형과 글자들을 가운데로 정렬을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대중으로 이렇게 맞췄기는 하지만 얘가 가운데에 있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락탱귤 1, 여기 와인색 사각형서부터
얘네가 연속돼 있는 거기 때문에 Shift를 누르고 디저트 카페의 베스트 10을 눌러도 돼요. 네, 책에서는 컨트롤로 설명했으니까 저도 컨트롤 누르면서 잡을게요. 위에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얘는 세 개. 네 개 선택은 안 돼요? 응? 네 개도 선택해도 되는데 왜 네 개를 선택하죠? 자, 이렇게 세 개 선택을 했죠? 그러고 컨트롤 A는 캔버스 전체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놓고 이동 툴을 선택을 하셔서 옵션 바에서는 여기 수평 중앙 정렬 요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 선택 툴로 선택한 전체 중에서 중앙으로 딱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선택 해제는 컨트롤 D를 누르면 선택이 해제가 되겠죠? 선생님 저 또 이상하게 되는데요. 네,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는 지금 120페이지 10번까지를 진행을 한 건데요. 이동 툴로 각각의 요소를 클릭해서 위아래로 이동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동 툴로 내가 어떤 요소를 찍으면 그 요소가 선택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만약 약간 더 밑으로 내리고 싶다든지 할 때 사실 그냥 방향키로 이렇게 가도 돼요. Shift를 누르면서 방향키는 10픽셀씩 가고요. 이동 툴에서 그냥 방향키를 누르는 경우는 1픽셀씩 가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Shift를 눌러서 이동해라 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이동하실 때 Shift를 누르면서 이동하면 수직이나 수평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끌지 말고 Shift를 누르면서 수직이나 수평으로 이동을 해라 이런 얘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 적혀 있는 건 120페이지 팁이라는 부분에 적혀 있는데 이동 툴로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하면 일직선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죠. 자, 이제 우리가 모양을 다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하도록 할 건데요. 121페이지예요. 얘를 이제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해야 나중에 디저트 카페가 아닐 때 다른 걸로 바꾸거나 다른 작업을 이제 할 때 편집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하는 건 파일에 세이브를 들어가 주세요. 저장은 우리 저번에 만든 폴더에다 그냥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미지 폴더에다 저장을 할 건데 이름은 카드뉴스 1 아까 이름 준 대로 그대로 나오죠. 포토샵 파일은 PSD로 그대로 저장 한번 합니다. 뭐라고 뜨는 거는 그냥 OK 누르시면 돼요. 자, 포토샵 파일은요 일반적인 이미지 파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포토샵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바로 못 올려요. 우리가 실제 이제 웹상에 올리는 건 이미지로 저장이 돼 있어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포토샵 파일을 저장해 놓느냐? 예를 들어 오타가 나면은 나중에 그 이미지를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요거를 나중에 뭐 인스타그램을 달군이 아니라 페이스북을 달군으로 바꾼다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레이어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레이어가 살아있는 PSD를 한 개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저장했으면 이번에는 내가 진짜로 웹상에 올릴 수 있게끔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22페이지에는 웹에 최적화된 JPG 이미지로 저장을 한대요. 자, 파일에 예제에서는 Save for Web을 활용했는데요. 파일에 익스포트 해보면 Save for Web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저장을 하거나 저는 이건 그렇게 추천은 안 하고 그냥 저장하실 때 그냥 Save As로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Save As로 그냥 저희 들어가 볼까요? Save As 해서 여기서 포맷을 JPG로 바꿔서 다시 그대로 저장만 누르면 돼요. 그러면 퀄리티를 몇으로 할 거냐 이렇게 뜨는데 이 퀄리티가 낮으면은 해상도가 좀 깨져 보이면서 저장이 되는 거고 높으면은 해상도가 어느 정도 많이 유지가 되면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사이즈 요 퀄리티는요
8에서 12 사이만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세이브 포앱을 거치는 경우는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냐면요. 파일의 세이브 포앱은 이런 창이 떠요. 그래서 얘를 JPG로 저장할 거냐 GIF로 저장할 거냐를 보고, 그리고 이게 투업, 포업 해서 이렇게 비교창을 띄워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화질을 나쁘게 저장했을 때, 화질을 좋게 저장했을 때, 원본일 때 이런 식으로 비교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걸로 저장할 수가 있다. 이런 정도의 차이예요. 그래서 굳이 세이브 포앱을 활용하실 필요는 지금은 없으셔서 그냥 세이브 에즈 정도로 저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장하는 것까지 해보셨다면 다시 창을 좀 닫아볼게요. 저희가 저장한 게 제가 폴더를 이미지 폴더에 저장하라고 했고, 저장한 데를 열어보면은 카드문스 1이라고 해서 예쁘게 그림이 만들어져 있는 거는 JPG 파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웹상에 올릴 수 있는 파일인 거고, 실제 얘를 내가 포토샵에서 다시 열어서 편집을 하려고 한다면 포토샵을 열고 아까 파일에서 오픈으로 가서 좀 전에 저장한 카드뉴스 1 JPG를 열어보면요. JPG는 아까 얘기했듯이 레이어가 남아있질 않아요.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오타가 있거나 할 때 수정을 못해요. 또 내가 이런 템플릿으로 만들고 싶은데 여기 있는 배경만 딴 걸로 바꿔서 만들고 싶다. 그게 안 돼요. JPG는 그냥 그림으로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얘를 내가 수정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파일의 오픈, 아까 전에 만든 카드뉴스 1 PSD 파일 있죠? 얘를 열어서 여기 디저트를 뭐 지우고, 디저트 대신에 다른 이미지, 아까 이미지 폴더를 좀 열어서 저번에 가져온 걸로 한번 바꿔치기 해볼게요. 여기서 이런 이미지 있죠? 내가 예전에 받은 이미지, 이걸로 이렇게 갈아 끼기를 해가지고 위치가 딱 마음에는 안 드네. 이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갈아 끼기를 한다도 수정해서 내가 바꿀 수가 있거든요. 뭐 요거는 내가 색깔을 뭐 노란색으로 하고 싶다든지 하고, 세이브 에즈로 그냥 뭐 카드뉴스 2번 해서 JPG로 또 저장하면은 템플릿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미지라든지 글씨만 수정해서 또 다른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JPG만으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PSD 하나, JPG 하나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46분이니까